자, 19년 7월, 고정태양 19년 7월, 신라와 당이 백제를 멸망시키다. 660년 7월이고요. 백제본기 기록입니다. 1. 백제본기 의자왕 20년의 기록이에요.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군을 편성하여 백제를 공격하다. 660년. 자, 당고정이 조소를 내려 자무의 대장군 벼슬 이름이고요. 소정방을 신구도 행군 대총관, 신구도로 가는 군사총사령관으로 삼고요. 자효의 장군, 벼슬 이름이고요. 유배경, 우모의 장군, 벼슬 이름이고요. 풍사기, 자효의 장군, 방효공을 거느리고, 그러니까 우배경, 풍사기, 방효공은 부총사령관들이에요. 군사 13만 명을 통솔하여 백제로 와서 정벌하게 하였다. 아울러 신라왕 김춘추를 오이도, 우위로 가는 행군 총사령관으로 삼아 그 나라 군사를 거느리고 당나라 군사 합세하게 하였다. 소정방이 군사를 이끌고 성산에서 바다를 건너, 이거 해입니다. 해. 발해를 얘기하죠. 이 해 그러면 이건 발해입니다. 발해. 건너 덕물도에 이르니, 대륙의 덕물도입니다. 신라왕이 장군 김유신을 보내 정예군사 5만 명을 거느리고 나가게 하였다. 내가 볼 때 한 15만 명은 돼. 이게 한 15만 명은 됩니다. 자, 이걸 어떻게 저는 해석하냐면, 신라 태종무랑의 명령을 받은 당고종이 군사를 이끌고 백제로 출동하는 장면이에요. 소정방을 보내죠. 대장군 김유신 장군의 희하로 당군이 배속되는 겁니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봐요. 자, 그러면 자, 낙양을 찾으시고요. 낙양, 여기가 내주라고 했어요. 자, 내주에서 배를 타고, 그러니까 여기는 해라고 그랬고요. 배를 타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천리를 내려왔어요. 자, 일천리를 내려온 겁니다. 누구를 만나? 김유신. 자, 금성에서 김유신이 올라가죠. 김유신. 자, 당나라, 소정방 몇 만? 13만이라고 아주 3자까지 자세하게 얘기해줘. 근데 김유신은 5만이래. 저는 이거 15만으로 봅니다. 자, 상국이 군사가 더 많지 하국이 군사가 많겠습니까? 기록상은 그렇게 나와 있지만.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자, 이 당나라가 내주에서 배 타고 일천리 온 거고요. 신라는 여기 가서 김유신 장군이 맞이한 겁니다. 여기서. 그럼 백제를 치러 올라가면 되잖아요. 지도가 간단합니다. 자, 근데 교과서에 나오는 걸로 보면, 자, 백제가 여기 때문에, 백제 수도가 있고, 자, 고구려는 이렇다며, 고구려, 신라, 이게 백제라니에요. 자, 그런데 그들 말로 여기 덕물도에서 뭐요? 그리고 경주에서 이렇게 가. 일단 이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여기에는 우위가 없어. 우위가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전라도 땅에서는 백제 도성, 성각, 도성은 성이잖아요. 성각이 하나도 안 나타납니다. 성각이 안 나타나. 해저가 있는 큰 성들이 다 대륙에서 나타나. 지명도 여기 나오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론이에요. 의자왕이 그 소식을 듣고 신하들을 모아, 이건 백제본기 기록에 계속 이어지는, 나가서 싸우는 것과 지키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마땅한지를 물으니 중간 생략합니다. 뭐 갑론을박이 있는데 의장이 결정을 못 내립니다. 말년의 의장은, 젊은 시의 의장은 대장군이고 똑똑하고 해동증자라고 불릴 정도로 훌륭하셨는데 말년에는 그렇지가 못해요. 예. 왕은 의장을 주저하면서 좌평 흥수, 근데 흥수는 죄를 지어서 기양 중에 있습니다. 흥수에게 묻습니다. 흥수가 말하기를, 귀양 중에 말하는 거예요. 글로 올렸겠죠. 당나라 군사는 숫자가 많고 군사의 규율이 엄하고 분명합니다. 더구나 신라와 함께 앞뒤에서 치려고 하니 만약 평탄한 벌판, 넓은 들에서 마주하고 진을 친다면 승패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백강, 기벌포라고도 한다. 백강과 탄현은 우리나라 요충지로서 한 명의 군사가 한 자루의 창을 가지고 있어도 10,000명이 당할 수 없으니 마땅히 용감한 군사를 가려내어 가서 지키게 하여 당나라 군사가 백강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신라 사람이 탄현을 지나지 못하게 하면서 대왕께서 성문을 굳게 닫고 단단하게 지키며 그들의 물자 군량이 떨어지고 군사들이 피곤해질 때를 기다린 뒤에 분발하여 공격하면 이길 것이 분명합니다. 백제 사비성, 자, 여기에요. 근데 당나라 군이 백강을 통해서 온다고 그러잖아요. 사비성 밑에 백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나라 군이 지금 낙양 동쪽에서 출발해서 신라군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올라갈 수 있고, 아니면 이 위쪽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저는 위쪽은 고구려와 가깝기 때문에 아니라고 보고 이 밑에, 자,
소정방이 이끈 군대가 자 이렇게 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금성에서 출발한 김유신 군이 맞이하고 그래서 이렇게 배 타고 올라갑니다. 자 어딘가 기벌포가 있겠죠. 근데 여기를 막으란 얘기예요. 기벌포. 기벌포가 밑에 있을 수도 있고 위에 있을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탄현은 정확히 어딘지 모릅니다. 책 보고 지도에서는 이쪽이 탄현이라고 나오는데 사비성과 너무 멀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책 보고 TV의 이론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지금 저희 생각은. 저는 신라의 군대는 이쪽으로 갔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쪽 어디에 탄현이 있는 걸로 봅니다. 이쪽 내륙에서. 그래서 황산벌이 여기 황살이 있고 이쪽에 황산 또 벌이 있어요. 이름이. 여기를 지나면 바로 사비로 들어가잖아. 그래서 백제의 전략은 어떻게 되냐? 백제의 전략을 보면 바로 수군은 이쪽에서 막고 육군은 이쪽 탄현에서 막고 탄현에서 신라군을 막는 거고요. 신라를 막는 거고 이쪽 기벌포 여기서는 당군을 맞는데 우리 역사 히스토리님 기록을 보면 이 당시에 이쪽이 거의 물이에요. 여기도 해입니다. 해. 그러니 당나라군이 이렇게 내려와서 만났다가 이 해를 통해서 올라가서 바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쪽 강이 아니라 지도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기가 큰 해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신라군을 만나서 이렇게 해를 타고 사비성 쪽 여기에 기벌포가 있겠죠. 이쪽에. 그리고 신라군은 백제하고 국경을 맞을 때는 어딘가 여기 쪽으로 탄현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뚫리면 바로 황산벌인 거예요. 탄현이 여기에 지명이 나오긴 하는데 너무 멀어.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육로에서 싸우는 거잖아요. 탄현 다음에 황산벌에서 계백하고 싸우잖아요. 황산벌은 삽이 바로 앞이라고요. 그러면 신라 입장에서 이렇게 가는 코스로 봅니다. 이건 저의 이론입니다. 이때 대신들은 믿지 않고 말하기를 흥수는 오랫동안 갇혀 있었기에 임금을 원망하고 나라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니 그 말을 따를 수 없습니다. 당나라 군사를 백강으로 들어오게 하여 강물 흐름에 따라 배를 나란히 하지 못하게 하고 신라 군사를 탄현으로 올라오게 하여 좁은 길 때문에 말을 나란히 몰 수 없게 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이럴 때 군사를 풀어 공격하면 마치 닭장에 있는 닭을 죽이고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잡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의장은 그 말을 옳다고 여겼다. 자, 지금 대신들이 좀 이상하죠. 백전백승을 할 수 있는 거를 성충도 이미 5년 전에, 4년 전에 얘기를 했고요. 죽어가면서. 지금 흥수도 그 얘기를 하는데 대신들이 안 들어.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요 표시 화살표 이용훈 박사의 이론입니다. 백제의 대신들 중 일부가 이미 신라의 김유신에게 포섭된 거예요. 심리전의 대가 하면 누구라고 그랬죠? 신라 김유신. 자, 포섭돼서 간첩으로 활동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게. 네, 이때 대신들이. 또 대신들은 이럴 수밖에 없는 게 각 주의 그 중요한 지배자들을 의자왕이 자기 왕자들로 싹 채웁니다. 그래서 지역의 토호 세력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그거를 신라가 교묘하게 파고든 겁니다. 어차피 너희들은 왕만 섬기면 되지 않냐. 우리가 너희들 기존의 토호들의 그 영토 다 보존해 줄 테니 신라를 천작으로 섬겨라. 백제가 아니라. 이렇게 김유신과 김춘추가 작업을 한 것으로 봅니다. 또 당나라와 신라 군사가 이미 백강과 탄현을 지났다는 말을 듣고 거길 막았어야 되는데 못 막았어. 네. 장군 계백을 보내 결사 5,000명을 거느리고 황산으로 나가 신라 군사와 싸우게 하였는데 탄현을 넘자마자 황산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4번 싸워서 모두 이겼으나 군사가 적고 힘이 모자라. 5,000명이니까 지금 신라는 5만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제가 볼 땐 15만으로 봅니다. 그거. 마침내 패하고 계백이 사망하였다. 네, 계백이 사망하였다. 이에 의자왕은 군사를 모아 웅진 어기를 막고 강가에 군사를 주둔시켰으며 소정방이 왼쪽 강변으로 나와 산 위에 진을 쳤는데 막부터 싸워서 우리 군사가 크게 졌다. 한번 지면 계속 무너집니다. 당나라 군사가 밀물을 타고 배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아가며 북을 치고 떠들어댔다. 자, 소정방의 군대는 자 요쪽 내주에서 출발합니다. 자, 이게 소정방 군대예요. 자, 출발해서 이 일대가 해라고 그랬으니까 자, 기벌포를 넘어간 겁니다. 삽이 바로 앞이죠. 자,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김유신의 군대는 이쪽으로 와서 탄현을 넘어가서 황산벌에 온 겁니다. 김유신의 부대는. 자, 이 황산벌에서 계백이 5,000 결사대로 지금 막아 싸우는 거예요. 기록상 신라는
5만이라고 했는데 저는 15만으로 봅니다. 예, 기록상. 소정방은 지금 13만이고. 그래서 사비성에서 나아갔고 군사를 당나라군을 막기 위해서 지금 싸웠는데 그 군사가 졌단 얘기예요. 지금 이 기록이. 자, 낙양을 찾고요. 낙양 우추에 여기 내주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비성. 자, 이쪽 지금 웅천이 있고요. 자, 사수현. 예. 그러면 백제의 수도 웅천에서 이 비성을 사비성으로 볼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사수현 일대입니다. 자, 그러면 곡부라고 써있는 이 공자묘 있는 데가 여기도 성곽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여기가 사비성일 수도 있습니다. 자, 황산포 진영 보이죠? 여기 황산포 진영 보입니까? 그러면 내주에서 어쨌든 배 타고 이렇게 온 거는 이쯤 어디로 저는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면 이제 사비성으로 가잖아요. 자, 황산포 진영이 여기 있다는 얘기는 이쯤 어디에 탄현이 있는 거예요. 그럼 바로 사비성으로 갈 수 있죠. 여기 황산포 진영이 있잖아요. 요 황산포, 여기서 싸우지 않았나. 황산은 여기 있고. 네, 사비성이 여기 있다 하더라도 사수현이 있는 걸로 봐서는 사비성이 이 근처 어디 있는 겁니다. 자, 사비성은 이 근처 어디 있는 거고. 지금 당나라의 소정방이, 그리고 금성에서 출발한 신라의 김유신은 이 탄현을 지나 요 황산포, 여기서 계백의 오천 결사대. 흐름이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설명이 명확하게 되고. 참고적으로 요 초록색 지명들, 임성, 아산, 호산, 독산, 웅촌, 백제봉기에 나오는 기록들이 다 그러니까 백제 임금들이 호산, 아산에서 사냥하였다. 이런 게 다 나옵니다. 부산에서도 사냥하죠. 백제 고위와 진평이군, 진성. 예, 여기가 진평이군 있는데요. 백제. 모든 기록이 동명도덕도가 있는 동명이라는 기록이 여기 나오고. 그러니 백제는 태산 서쪽 부분에 주둔하고 있었던 게 맞습니다. 모든 역사적인 설명이, 지명이 다 나와. 소정방은 보병과 기병을 거느리고 곧장 도성으로 달려가 아까 말한 사비성입니다. 30리 밖에서 멈추었다. 즉 기벌포 넘어서는 막히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 백제가 군사가 모두 막았으나 또 패배하여 사망자가 1만여 명이었다. 당나라 군사가 승세를 타고 성에 다가서니 왕이 피할 수 없음을 알고 탄식하며 말하기를 성충의 말을 듣지 않아 이 지경에 이른 것이 후회스럽구나 라고 하고는 마침내 태자효와 함께 북쪽 변경으로 달아났다. 북쪽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소정방이 성을 둘러싸니 왕의 둘째 아들 태가, 부여태입니다. 부여씨를 성으로 하니까 둘째가 스스로 왕이 되어 무리를 이끌고 굳게 지켰다. 태자의 아들 태자하고 의장은 이미 돌아갔잖아요.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태자의 아들 의장의 손자죠. 그 손자는 자기의 숙부, 둘째 아들이니까 숙부가 왕이 됐네. 그 태자의 아들 문사, 이름이 문사입니다. 부여문사가 태자의 아들 문사가 왕자 융에게, 또 다른 왕자잖아요. 또 다른 숙부입니다. 태자 문사 입장에서는 융에게 일러 말하기를 왕은 태자와 함께 나갔고 할아버지는 이미 나갔고 자기 아버지랑 숙부가, 자, 태가 자기 마음대로 왕이 되었는데 만일 당나라 군사가 포위를 풀고 가버리면 우리끼리 어찌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숙부가 우리를 다 죽일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들은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마침내 측근들을 데리고 바추를 타고 나가니 백성들이 모두 뒤따랐지만 태는 말리지 못하였다. 왜? 이들이 도망가는 사람이 더 많았던 거야. 태가 갖고 있는 군사보다. 결정적으로 이제 망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이게 지금 백제 내부의 상황이 목숨 걸고 쌌는데 이 왕자 태가 수를 잘못 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자, 이 태가 왜 이랬을까? 왜? 태는 왜 이랬을까? 태에게 누군가, 자, 혹자 누군가가 태에게 펌프질을 했겠죠. 왕이 되라고 권유를 했겠지. 이 혹자들이 이게 대신들 아니야. 그 대신들은 누구다? 그 신라의 그 심리전의 대가 김유신이 포섭하였죠. 이 간자들, 포섭한 혹자 대신들이 태에게 왕이 되라고 권유한 거죠. 내부에서 무너진 거야. 갑자기 이렇게 될 수가 없다고. 태가 솔깃해서 했다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없네. 다 나가버렸네. 왜? 이미 지방 호족들 그리고
군사들이 졌다고 생각하고 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소종방이 군사들에게 성곽길을 넘어가, 성곽길은 자 이렇게 성이 있으면 맨 위에 이렇게 생긴 거 있지, 활 쏘는 데들, 돌로 돼서 이렇게 사람이 숨는 데 있죠. 이걸 성곽이라고 합니다. 넘어가 성을 이렇게 넘어갔다는 얘기죠. 뭐 사다리를 놓든 이렇게 그 바퀴 달린 그 전쟁 도구를 두든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넘어가 당나라 깃발을 세우게 하자 태는 다급히 성문을 열고 명령을 청하였다. 항복하겠다 이 뜻이에요. 이에 의장과 태자효하고 의장은 도망갔잖아요. 지금 이미 자기 사비성이 망했고 수비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여러 성과 함께, 주변의 여러 성과 함께 모두 항복하였다. 660년 7월 18일 7월 18일이고 신라 본기에 나옵니다. 예. 소종방이, 날짜는 7월 18일인 거예요. 신라 본기상. 소종방이 왕과 태자효, 왕자태, 융, 연 및 대신 및 장사 88명, 백선 12,870명을 당나라 수도로 보냈다. 자, 저는 여기서 김유신 얘기가 안 나와. 지금 소종방 얘기만 나오잖아요. 소종방은, 자, 당나라는 신라의 제후국이라고 했잖아요. 제후. 이건 천자. 지금 신라는 개백의 5,000결사대를 황산벌에 물리치고 바로 사비로 가면 돼. 근데 김유신이 사비로 갔다는 기록이 의도적으로 빠져 있어. 그리고 당으로 보냅니다. 그거는 당나라가 보낸 게 아니라 신라가 그냥 당으로 보낸 거야. 신라 입장에서. 왜? 고구려를 앞으로 정벌을 해야 되는데 이 전쟁을 신라가 고구려하고 주도한 것처럼 하질 않고 당과 연합해서 하는 것처럼 계속 연막작전을 뿌린 거예요. 즉 뭐냐? 사해, 온 사방의 백성들이 신라를 중심으로 고구려 너희를 멸하러 간다라는 이미지 전쟁을 하는 거라고. 나라, 백제죠. 본래 5부 37군 200성, 성이 200개 있고요. 76만 호. 그럼 곱하기 5만 해도 350만 명. 평민 이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노비까지 합하면 더 많은 거고. 있었는데 이 당시에 350만 명이 넘어간다는 얘기는 노비까지 합하면 노비도 그 인원 그대로면 700만 명인데 전라도에 7만 명이 살 수가 없어요. 예. 대륙이 되니까 가능한 겁니다. 이때 이르러 웅진, 마한, 동명, 금년, 덕안, 오독부로 나누어 각각 주현을 다스리게 하고 주현, 군이었던 거를 5부 37군을 주와 현으로 나눴다는 얘기예요. 우두머리를 뽑아서 도독, 주의 도독, 자사, 주의 자사, 현의 현령으로 삼아 다스리게 하였다. 낭장 유인원에게 명령하여 도성을 지키게 하고 또한 좌위 낭장 왕문도를 웅진 도독으로 삼아 남은 무리들을 달래게 하였다. 자, 이렇게 망했는데 이온바스의 친상수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백제를 5도독부로 나눈 것은 신라라고 봅니다. 신라는 668년 고구려 정벌 이후 용병인 단군과 대대적으로 전쟁, 신당 정책을 치러요. 이거는 용병인 단군들이 일으킨 반란을 진압하는 전쟁입니다. 이후 신라는 신당 전쟁 승리 후 당나라까지 제압하고 당을 신라의 완전한 제국으로 삼게 됩니다. 즉, 이 주현은 신라의 구조오소경, 떠오르죠 여러분들? 신라의 행정구역 명칭인 거예요. 백제가 갖고 있는, 지도를 보십시오. 백제가 갖고 있는 이 영토들은 다 신라의 영토가 된 거예요. 자, 당은 슬슬 독립을 꿈꾸기 시작하죠. 그러나 고구려가 망할 때까지는 당은 신라의 제후로서 막 덴바 소임에 충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